4차 산업혁명이 사실 작년에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핵심 화두가 되면서 작년 이후에 출판 시장에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소위 이 책들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저서를 한 권 내면은 그 사람이 4차 산업혁명 전문가입니다, 지금. 근데 그동안에 뭐 지식기반 경제, 창조 경제 하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이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 그 선도자로서 진짜 지금 슬그머니 이제 업종 전환을 하고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서 박동원 박사님처럼 이렇게 제대로 내용을 알고 정책을 훈수를 둬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라고 하면 막 실리면 칼럼 써야 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가져봅니다. 최근에 미국의 로버트 고동 교수란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쪽에서 우리 정재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차 혁명 자체가 아니다. 이건 ICT를 통한 3차 산업혁명의 고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또 교수들이 반론을 준비하려고 한참 토론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서 새로운 신기루가 될 것인가, 새로운 오아시스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 일치로 좀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어떻게 우리 박동 박사님 저는 제대로 방향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상황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박동 박사님 내용이 오늘 이제 4차 산업혁명 내용을 핵심 내용 중심으로 시의적절하게 잘 제공을 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개념을 지능화로 압축을 하고 정부가 하는 위원회 명칭을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아니라 지능국가위원회라고 이 통찰력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혁명위원회라는 죄 자체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내용 자체가. 자,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만은 이걸 4차 산업혁명위원회로 우리가 명명해야 할 것인가. 이미 언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로 현재 이미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명칭을 이 발표자께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하는 것이 타당할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능국가위원회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하고 그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면서 계속적인 다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명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능국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를 한번 질문 드리고요. 지능국가위원회를 그러면 어떻게 이 거버넌스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현재 정부 조직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건 아니라 대통령 관점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야지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현재 제가 내년도 예산들을 대충 보니까 모든 부처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고 다 예산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조정을 해야 돼요. 어딘가. 지방정부에서도 예산 요구사항들이 전부 4차 산업입니다. 그런다면은 박동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 특별회계를 지능국가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조정하고 정책을 설계를 하고 특히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해야 할 우리 지능국가위원회에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은 저는 지능국가위원회도 여기서는 우리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일자리위원회보다 더 상위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저는 지능국가위원회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창업을 통한 것인데 어떤 4차 산업혁명위원회든 지능국가위원회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이 만들어야 된다. 작년에 신설법인 수가 한 9만 6천 개 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금년에는 신정부 출범하면서 한 10만 개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현재 창업의 열기는 현재 이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창업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창업 숫자에 너무 우리가 현혹돼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연구소 보니까 창업 숫자 못지않게 창업계 5년 동안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창업 5년 생존율이 지난 2014년에 한 40%에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 37% 떨어집니다. 많은 기업이 만들어져서 그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니 발전을 해야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 교육이 박동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닝 바이 메이킹이 돼야 되겠다. 소위 만들면서 소위 배워가야 되는데 한국의 창업 교육은 기존의 기업 과정이신 함양, 성공 창업 사례들을 이론 위주로 이렇게 나무 이야기를 하는 창업 교육입니다. 그게 아니라 소위 창업을 해본 사람들, 실제적으로 러닝 바이 메이킹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 보니까 관동대학에 원종공 교수라는 분 계신데 이번 관동대 나오는 일이 취업이 안 됩니다. 교사 직접 창업을 합니다. 비누를 만듭니다. 비누를 만드는데 비누를 이 강원도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비누를 만든다거나 해조류를 만들어서 비누를 만든다거나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흑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성원은 뭐냐?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을 같이 디자인을 만들고 전시회 참여를 해보고 같이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도 한번 하겠네. 바로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고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교육이 돼야지만이 살아있는 교육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높은 기업이 되겠다. 이 박동 박사님 말씀하신 것은 럭스 로봇이라는 회사가 우리 코딩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6번 실패를 했어요. 6번을. 7번째에서 매출 100억이 올라가는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또 잘못하면 신부자로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좀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좀 정책이 돼야 되겠다.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창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한국은. 그리고 팹랩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중소기업청은 지방청에 그 기구들을 해가지고 팹랩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정 미국이나 중국에서 하는 소위 팹랩 테크샵을 제대로 벤치마크해서 우리 어떤 창업 비용이 적게 들게. 박동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에서 이제 팹랩을 이용하면은 창업 비용이 2% 그러니까 1억 원 들어가면 200만 원 가지면 만드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제대로 창업이 될 것이고 또 창업 기업들은 사회 경험 그다음 기업 경험이 없다 보니까 멘토링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근데 멘토링 컨설팅 비용들이 주로 보니까 미래부터 더 넘어갔더라고요. 그 비용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창업자들에 대한 멘토링 컨설팅들이 이루어져서 럭스로봇 같이 이렇게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이미 매출 1조를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6번 동안 실패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좀 지향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들의 진흥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제대로 좀 돼야 되겠는데 2020년까지 1만 개, 2025년까지 3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기업한테 돈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소프트웨어, 그 스마트 팩토리를 다룰 수 있는 인재가 핵심이거든요. 한국에서 그런 인재가 별로 없어요, 지금요. 대학에서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대학생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사회 나와서 코딩을 하면서 거기서 창업 아이디어를 얻고 또 창업 아이디어를 못 얻으면 바로 기업에 가서 그 능력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옛날에 우리 조선일보에서 어떤 기자가 혼창통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바른 생각을 갖고 창의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소위 창속합이라고 합니다. 이제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융합적인 능력을 가진 이런 기업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4차 산업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제 토론을 마치고 우선 이 네 분의 토론에 대해서 두 분